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7월 4일 이제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하긴 하는데 아마 제가 오전에 많이는 못하고 사실 제가 이제 내일 저기 어디죠? 서울 저기 롯데호텔인가요? 거기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서울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머니트렌드라는 이제 재테크 쇼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강연을 하거든요. 12시 제가 반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서울경제신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 제가 내일 이제 가야 돼 가지고 오전에는 라이브를 하는데 원래 안 할까 했는데 좀 시간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전에 좀 짧게라도 하고 갈 예정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이제 사칭해 가지고 이렇게 뭐 리딩 해 가지고 아마 피해를 보신 분들이 좀 꽤 많다고 요즘에 이제 회사로도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아마 한 분이 고발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쨌든 이렇게 혹시 피해를 보시면 꼭 고발해 주시고, 제가 이제 영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저 이제 영상 첫 화면에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주의하시라는 이제 멘트니까, 예, 너무 이런 사고가 많고 저를 사칭하는 방송, 그러니까 그런 뭐 리딩방 같은 게 한 20개가 넘는데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불편한 거죠. 예, 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희 회사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어요. 피해 보신 분들한테. 예,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이제 괜히 이제 저도 불편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투자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아시겠지만 라더견 사태도 그렇고 또 이제 어제 하한가 갔죠. 이제 거래 재개돼서 그 5개 종목. 예, 갑자기 뭐 반대매매 나가가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 결론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다 이제 의존한 거죠. 예, 의존을 하게 된.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알아요. 제가 뭐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이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건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의존하게 되고, 야, 저 사람이 내 거 해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따라서 하면 좋겠다. 그런 심리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왜냐면 우리는 뭐 바쁘고 직장인분들 시간도 부족하고 공부할, 사실 뭐 말은 공부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내 가지고 하는 거. 근데 그 안에서도 그냥 쪼개 가지고 하신 분들이 성공하시는 건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말처럼.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도 그렇다고 막 엄청난 또 성과가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쉬운 길을 찾게 돼요, 사람은. 근데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 저 사람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맞아요. 예. 근데 막상 또 따라가면 안 맞고,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야 되고요. 자기만의 공부 방식, 자기만의 스타일. 2,500개 중에 나는 어느 업종이 잘 맞고 어느 스타일이 잘 맞고 그런 걸 찾아봐야 됩니다. 나는 배당주만 할 건지, 뭐 피터 케이님처럼 성장주만 할 건지, 예, 이런 걸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내야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 아무튼 이번에 라더견 사태도 있고 또 리딩방,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했는데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은 결국 그거거든요. 예. 기대고 싶은 거죠. 예. 내가 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결국
자기가 해야 돼요. 예, 방법은 없어요. 기대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방송을 보거나 뭐 보고서 보고 뭐 그런 정보를 이제 습득하는 건 좋은데 결국 절대로 기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런 피해가 많아서 또 걱정입니다. 또 어디서 어떤 피해가 날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너무 불편해요. 불편하고 맘도 안 좋고 또 이게 피해 보신 분들 금액도 이게 이런 이제 리딩방 거기다가 돈도 아마 내신 것 같은데 아니, 주식 투자로 까먹어도 당연히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고. 근데 그거는 그래도 좀 다른 데 투자해서 만회라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돈을 그냥 다 이게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꼭 예, 투자는 그 정 힘드시면 간접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그게 맞고 예, 직접 투자를 하실 거면 절대 남한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직접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기 계좌는 자기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게 실패해도 예,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도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자립할 수 있게 예,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 방법도 알려드리고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지 제가 물고기를 먹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 방법들은 이제 알려드리니까 그래서 뭐 블로그도 알려드리고 제가 괜히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그 진짜 제가 엄선한 건데 물론 뭐 그분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할지 제가 모르죠. 그것까지. 예, 그렇지만 제가 이제 관찰한 바로는 그 블로그나 텔레그램 정말 다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저는 매일 보니까 보면서 야, 저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기업 분석 같은 거 막 올라오잖아요. 자기만의 시각으로. 딱 보면 야, 저건 정말 괜찮다. 이게 보이거든요, 몇 개. 근데 방송에서 얘기 못 하죠.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예, 저는 또 증권사 직원이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예, 그런 점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증권사 보고서는 그래도 이제 공인된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지만 사실 뭐 블로그나 이런 특정 기업이 딱 적혀 있는 거를 사실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꾸준히 보시다 보면 예,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배우기 통해서 이제 알려드렸던 거는 채널 또 그 채널 통해서도 그 서로 간에 막 공유를 해요. 뭐 텔레그램이나 그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데 잘하는 분들 걸 막 공유를 해줍니다. 그럼 거기 채널 또 타고 또 들어가면 또 새로운 채널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PPT도 만들어 보시고 직접 짜 보시고 야 어떤 기업을 누가 딱 했어. 뭐 예를 들면 제가 어제 ISC 말씀드렸죠. 근데 어디서 뭐 ISC가 지금은 이제 ISC는 지금 아니지만 예를 들면 누가 ISC를 적었는데 읽어봤어요. 근데 공감이 가요. 그럼 내가 이제 공부를 해봐요. 근데 공부를 했더니 괜찮았어요. 근데 좀 많이 올랐어요. 기다려 봐요. 근데 좀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내가 괜찮게 봤던 어떤 블로그 분이 또 올렸어요. ISC를 이제 2분 만의 시각으로. 근데 증권사 보고서도 나와요. 예. 그럼 이제 이 공통적으로 다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산업이 클 것 같고. 예. 이제 사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 이거 오픈북 테스트다. 뭐냐면 지금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시험 보거든요. 주식시장에 시험 보는데 정보가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펼쳐진 정보들이. 뭐 제 채널도 있고 또 정말 수많은 채널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증권사 보고서, 신문, 뭐 블로그, 텔레그램 할 거 없이 뭐 정말 정보는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다 오픈북 테스트예요. 정답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되냐? 예. 이게 이제 여기서 정답을 내가 그 중에 찾아서 이제 적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투자 성과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오늘 내일 딱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너무 좀 말이 길었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정말 정보들 너무 많거든요. 예, 진짜 옛날보다는 투자하기가 훨씬 좋아요.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마지막으로 내 걸로 만들지 그걸 계속 좀 공부해 보세요. 훈련하고. 지금 돈 버는 거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거를 1, 2, 3년 정도 하시면서 잡아놔야 돼요.
당장 뭐 2배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댓글에도 사실 우리 HBM 공부해가지고 뭐 반도체 소부장 수익 많이 났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건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는 그냥 운 좋게 수익 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운 좋게. 그러니까 본인이 아시겠죠. 근데 또 반대로 굉장히 공부해서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이게 나중에 결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너무 그냥 운 좋게, 뭐 그분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데 그 운에 취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왜 이 기업이 이렇게 올랐는지를 역으로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100% 수익 났는데 왜 이렇게 수익이 났을까? 이게 왜 올랐을까? 예, 그 정답을 찾아보세요. 예, 이미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계속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결국엔 나중에 이 많은 정보들을 계속 이제 자기 걸로 흡수를 해서 나중에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 저는. 오래 투자.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돼 있으면 결국엔 그런 리딩이나, 예, 뭐 아니면 그 라드겐 사태라든가 이런데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실 사람이요, 눈앞에 이게 돈 버는 게 보이잖아요. 이성을 잃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자면 라더견 사태 같은 거 보면, 아니 저 임창정 씨가 저기다 왜 저런 돈을 맡기지? 차명인데 분명히 불법이잖아요. 다 맡겨.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돼요. 이 돈 앞에서는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돈 버는 게 보이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게 확고하게 자리 잡혀야 돼요. 근데 그런 분은 절대 안 흔들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국엔 큰 부자가 되고, 워런 버핏, 가장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 어떻습니까? 예,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만의 원칙이 있고 끝까지 하잖아요. 뭐 남이 조롱하건 말건 신경도 안 씁니다. 자기 스타일로 가요. 결국 뭐 엄청난 투자자가 됐죠. 아시죠? 예, 아무튼 이제 제가 좀, 예, 그 요즘에 하도 이런 일들이 좀 많아서 너무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여러분이 너무 걱정돼서 또 다른 피해자가 또 나올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서두에 좀 길었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자기가 스스로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안 되신 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회복해요. 어느 시점에선. 예, 회사가 부실하지만 않으면 그때 정리하셔가지고 현금화를 하시고, 대신에 그 회복되기, 어느 정도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지를 공부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은 사실 결국 아무것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회복돼서, 뭐 손실을 완전히 만회 못하겠지만, 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결국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성공한 분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실제 다 처음에는 엄청난 손해 다 봤습니다. 안 보시는 분은 없어요. 주식 투자에서 처음에 다 공통돼요. 슈퍼개미도 뭐 선진장님, 뭐 피터케인이 다 아실 거예요. 예, 스토리들. 그러니까 꼭,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성공한지는 아시죠? 뭐 엄청난 공부한 거죠. 예. 자, 아무튼 오늘 좀 서두에 너무 좀 말이 길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그 해드릴 거, 오늘 좀 증권사 보수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동차, 조선, 롯데정보통신, 한국콜마, KNJ, IT 하드웨어, 그 대만 일본 기업 탐방한 자료고요. 화학 리스크를 모두가 알면 바닥이라는 의미. 어제 제가 그 롯데정밀하고 효성첨단 소재 보고서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이제 원본이에요. 그 산업 보고서. 네, 저것도 좀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그리고 제가 이제 보고서를 옛날에는 진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아시겠지만 보고서를 제가 과거에는 뭐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많이 보여드렸는데 요즘에는 꼭 좀 길더라도 좀 핵심적인 부분만 잘 추려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예, 사실 보고서는 많아요. 예. 근데 제가 또 정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선별해서 하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1시간 걸리더라고요. 이 방송하는데. 정리하는 데는 몇 시간 걸리고.
자, 자동차는 그 6월 판매가 좋았습니다. 최대고요. 현대 기아는 그냥 나무랄 데 없고 맨날 피크아웃이래요. 도대체 그 피크아웃은 언제 오는 겁니까? 예, 계속 지금 피크아웃인데 실적은 사상 최대. 이번 판매량도 늘었고 도매 판매량 다 증가했어요. 전월, 전년동월 다. 그리고 현대차 내수 잘 됐고 이번에 소나타 신차 나왔죠. 페이스리프트 약간 부분 변경 모델 생산 정상화되고 GV70도 여전히 그러니까 반도체 부족이 있었는데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내수 판매도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현대기아 여전히 싸죠. 퍼가 5배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왜 이렇게 대접을 못 받을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현대차 여전히 뭐 데이터는 좋다. 그리고 오늘 아시겠지만 어제 혹시 공시 보셨어요? 저녁에 염승환 이사가 밤마다 뭐 하는지 아시죠? 그거 첫 번째 시간으로 그때 공시 뭐 보는지 알려드렸죠. 이제 저는 이제 밤마다 그걸 보는데 뭐 여기 아예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 내용이에요. 저도 이제 어제 밤에 다 정리했던 내용인데 여기 전자공시 보시면 여기 있죠. 어제 현대중공업 그룹이 난리가 났습니다. 밤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낮에도 체크는 해놨었는데 현대미포 LPG 운반선 투척, 현대미포조선 자동차 운반선. 이건 뭐냐면 옛날에 계약했던 거를 이제 그걸 좀 바꾼 것 같더라고요. 연료를 그러니까 아마 LNG 연료로 바꾸는 배가 친환경 선박. 근데 아무튼 자동차 운반선 한국조선해양이 LNG 운반선. 요거 수주했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그러니까 여기 한국조선해양은 뭐냐면 3호중공업입니다. 이게 LNG 운반선 역대 최고 금액으로 가장 비싸게 수주받았고 이게 의미가 커요. FPU가 뭔지 아세요? 원유 생산 바다에서 원유 시추하는 설비 있죠. 이거 그동안 거의 수주 없었잖아요. 멕시코 소재 원유 개발 업체가. 이게 아마 호주 회사가 한 것 같아요. 이제 호주 회사가 멕시코에 프로젝트.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요거 하는 순간 여러분 이게 2차원적 사고는 뭐냐면요.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FPU 한기 원유 생산 설비 해양 플랜트를 수주받은 순간 여러분은 이제 머릿속에 그림 그리셔야 돼요. 뭐가 좋죠? 피팅 회사, 피팅. 해양 플랜트 하면 피팅이죠. 석유화학 건설사가 현대건설이 사우디의 석유화학 공장 수주받았다. 성광밴드, 태광, 하이루코리아 3인방.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되고요. 이 해양 플랜트 똑같아요. 바로 그 세 개 업체가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LNG 운반선 수주했다. 한국카본, 동성와인텍. 그리고 이렇게 선박 수주 많다. HSD, NG. 그죠? 연결되세요? 그러니까 조선주를 떠올리는 것도 좋은데 다 기자재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수주가 이렇게 나왔고 AD테크는 이제 그 반도체 설계 개발하는 이제 업체라고 좀 되어 있는데 이 삼성 쪽에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 계약 상대방 비밀이라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뭐 하는 디자인하우스예요. 저기 엔비디아가 TSMC한테 이거 만들어 달라고 설계도 주죠. 그러면 AD테크가 중간에서 디자인 짜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복을 이게 맡겨요. 그러니까 양복을 내가 이제 맞춤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래요. 이제 맞춤 양복. 그러면 이 양복을 제조하는 거는 그 TSMC죠. 중간에 그 이렇게 재단할 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소재 같은 거 있죠. 뭐 어떤 원단 쓰고, 어떤 식으로 공정 스케줄 짜고. 그러니까 양복을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어떤 소재로 만들까. 요거를 중간에서 해주는 업체가 AD테크 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원래 옛날에 TSMC 쪽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으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비밀 요청은 됐지만 아마 삼성 쪽 아닐까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서버향 이게 어디겠어요? 인공지능 향이겠죠. 그래서 그런 좀 수주가 있었고 오늘 KNJ 폭등했죠. 반도체 우리 KNJ 알죠? 그 애프터마켓용 실리콘 파츠 우리가 공부 많이 했던 그 하나머티리얼 KNJ, 월덱스, 원익QNC 다 그쪽 관련 기업들이죠. 증설 투자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왕 좀 본 거 그냥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그 전자공시에서 내부자 매수 중에서는 신한제주도 요새 좀 매수 들어옵니다. 예, 여기 아마 배당도 많이 주니까 계속 사시는 것 같고, 태양건설이 요새 여기 내부자들이 계속 사요. 그러니까 사실 안 좋잖아요. 태양건설도 PF 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내부자들이 지금만 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삽니다. 꾸준하게. 금액도 커요. 그래서 아무튼 태양건설은 좀 이상할이 많지, 좀 내부자들이 많이 사고 있고, KTNG는 이제 여기 그 김용범 산부가 천주 정도 좀 들어왔다. 근데 좀 물린 건가요? 이게 요새 주가 좀 빠져가지고. 아무튼 이런 내부자 매수까지는 한번 좀 먼저 조선주 본 김에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릴,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예. 그래서 좀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그 삼성중공업이 대만의 에버그린이라는 회사로부터 아마 24척 수주할 것 같은데, 이거 수주하면 바로 HSD 엔진 호재죠. 근데 이제 일본과 경합 중인데 아마 삼성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아마 메탄올 선박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번 내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말 미국 내 대형 LNG 수출 프로젝트, 이게 7월 이번 달에 최종 투자 결정 내리는데, 저거 하면 또 피팅주 또 호재예요. 피팅. 그러니까 이게 피팅하고 연결이 많이 되죠. LNG 수출 그 프로젝트 만들면 피팅이 들어가거든요. LNG 쪽. 스테인리스. 또 세아제강 같은 이제 강관 업체한테도 좋고. 예. 우리 다 작년에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따로 공부 안 해도 머릿속에 딱 이게 들어가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게 생산 능력이 92%에 달하는 이제 장기 수출 계약인데, 저거 확정되면 또 좋은 거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예, 이제 울산구 호이암, 예, 군함이죠. 군함 입찰서인데, 이제 이 두 회사가 서로 경쟁합니다. 캐나다 잠수함도 서로 경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방산에다가 뭐 좀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중공업 그룹이 수주를 엄청 했거든요. 이 한국조선해양만 해도 올해 목표치 벌써 89%예요. 이미 이제 넘겼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독 부진하죠. 삼성하고 하나가. 네, 근데 삼성은 아마 이번에 컨테이너선 수주 받으면 한 번에 쭉 오르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이제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동안 못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래서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에 주로 납품하는 기자재 회사들도 좀 볼 필요 있는 거죠. 반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롯데정보통신은 2분기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EV시스가 뭐냐면, 우리 한번 함께 배우기에서 옛날에 전기차 충전 공부해봤지만 그 자회사 충전 관련 기업이에요. 전기차 충전. 근데 적자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예. 근데 언젠가 흑자 될 텐데, 그 시기가 좀 지연되니까 조금 최근에 주가 실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건은 계열사용으로는 아마 실적은 안정적인데, 이게 언제쯤 돌아서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뭐 스마트 팩토리, 물류, 리테일, 뭐 IT 인프라 투자는 하반기에 더 강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괜찮은데, 저 전기차 이제 충전 관련된 부분이 좀 언제쯤 저 자회사가 돌아설지, 예, 구조적으로 성장, 이거를 이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 시장에서는 좀 머뭇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런 기업 투자하는 게 이게 주가는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크게 잃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원래 본업도 단단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버티긴 할 것 같은데, 이제 한번 확 가려면 저 전기차 충전 사업, 저 EV시스 이 기업의 턴어라운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계속 관찰하시면 돼요. 예. 계속 관찰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매분기 이제 실적 발표할 거니까. 근데 다만 이번 2분기는 좀 어렵고 3분기는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국콜마에 대한 보고서가 되게 많은데.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장품 OEM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코스맥스를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오늘은 한국콜마 대부분 다 목표 주가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국내랑 중국이 좋아졌어요. 화장품. 중국 안 좋다고 하는데, 근데 중국은 화장품 괜찮아요. 왜냐면 리오프닝 하니까.
우리나라 화장품이 안 팔리는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는 중국 회사 대상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그건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콜마는 또 국내 색조나 인디 브랜드 있죠. 거기도 그쪽으로도 ODM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한국콜마는 선 스틱 있죠. 선크림 제품 같은 거. 여기에 강자입니다. 원래. 그래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가 지금 영업이익 증가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 인디 브랜드 더마, 약간 이제 피부와 관련된 피부, 그런 쪽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ODM 매출 증가할 거고. 근데 이게 좋았어요. 중국의 무석법인이 1분기에 흑자 전환했거든요. 근데 2분기는 이익률이 무려 11%까지 늘어났대. 이익률이 두 자릿수.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러니까 저기에 높은 점수를 좀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북미, 캐나다 이쪽은 좀 안 좋습니다. 여전히 북미나 캐나다 이쪽은 좀 부진하다. 인건비도 좀 부담 있고요. 그리고 HK 이노웨는 제약사인데 이거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워요. 아직까지는 이익이 좀 감소하고 있어서 요게 조금 안 좋고, 다만 이제 연우가 용기 회사인데 펌텍코리아 기억나시죠? 거기는 엄청 갔죠. 거기가 이제 중소형사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연우는 대형사, LG나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좀 알아야 되는 게, 펌텍코리아는 지금 트렌드에 딱 맞아요. 중소형 회사에 많이 납품해요. 연우는 LG나 아모레 이쪽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좀 부진했던 건데 그래도 흑자전환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주가는 바닥에 있는데 이제 나쁠 건 없지 않나. 근데 핵심은 중국과 한국인데 돌아섰다. 그래서 일제히 좀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좋은 평가를 내렸다. 그래서 좀 이제는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중국 무석법인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돌아서는지 그걸 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KNJ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 요게 이제 이 회사는 애프터마켓이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에 직납을 하고, 그다음 하나머티리얼즈는 비포 마켓이기 때문에 마진은 더 좋지만 어쨌든 장비사, 아시죠? 우리 유전체 식각 기억나세요? 함께 배우기에서 배웠던 그게 이제 요즘에 그 어디죠? 도쿄 일렉트론, 이제 거기가 굉장히 좋은 장비 한번 만들어냈죠. 삼성한테 호평을 받았는데 거기 이제 그런 데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또 도쿄 일렉트론이 하나머티리얼즈 최대 주주 중에 하나죠. 장비사에 그러니까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KNJ는 장비사에 납품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 제조하는 기업에 직접 납품하는, 단가는 낮지만 오히려 이제 요즘엔 그런 걸 더 선호한다고 하니까 시총도 되게 작죠. 이게 2천억도 안 돼요. 이제 오늘 급등해서 이제 거의 근접했지만, 근데 이 회사가 아무튼 증설합니다. 그래서 22년 말에 완공된 신규 2개 라인이 있는데 이게 2분기부터 양산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신규 라인 1개가 더 6월에 완공돼서 9월에 양산. 그리고 이번에 3개 라인 정도 더 투자하는 거예요. 3개 정도. 여기 3개. 연매출 기준 누적 생산 능력 한 680억인데 요걸 통해서 한 200억 이상의 매출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1년 매출이 한 600억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매출 한 200억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증설한 물량들이 반영되고, 이제 지금 투자된 건 내년에 반영돼요. 내년 아마 하반기 정도.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기 비포 마켓은 여기, 그 다음에 애프터 마켓은 여기, 삼성 하이닉스에 직접, 아니면 중국 기업이나. 포커스링은 밑에 이제 위에 시가가잖아요. 시가. 이 시가 공정에서 이제 웨이퍼를 깎는 건데 그때 웨이퍼를 딱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각이 뭐죠? 건식 식각이 가스 같은 거 확 뿌려가지고, 아니 가스가 아니라 그 뭐죠? 플라즈마 열 에너지를 확 합니다. 근데 유전체 식각은 엄청난 거죠. 이게 열이 그걸 견뎌야 돼요. 밑에서 확. 그래서 소모성 부품인데 그걸 이제 만드는 기업이죠. 근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 퍼 9배라 아직도 비싸진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IT 하드웨어 대만 1번 기업 이제 탐방 후기인데, 노근창, 박준영, 윤동욱 연구원이 다녀오셨고 6가지 결론 도출됐습니다. 챗 GPT 열풍 맞다. 그래서 엔비디아 A100, H100 수요 견인하고 있다. 주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또 우리나라에도 뭐 네이버도 있고 한 거죠. 이런 업체들이나 통신사업자,
주요 국가 기관들도 기존 슈퍼컴퓨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주문을 넣는 거죠. 그래서 내년 3분기까지 수요가 좋을 것 같다. 근데 고가의 GPU에 대한 투자 부담이 있어서 이거는 삼성한테 되게 유리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GPU가 너무 비싼데 엔비디아 혼자 한단 말이에요. AMD도 지금 제대로 못하니까. 근데 저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저거 엔비디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갑출할 수 있거든요. 예, 비싸게 자꾸 파니까. 지금은 울며 겨자 먹기로 써요. 근데 이제 그걸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저 AMD가 좀 해줬으면. 일단 가격 떨어질 거고. 아니면 우리가 그냥 직접 만들자.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기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도조 컴퓨터. 엔비디아 대체하는 거거든요. 자율주행 하려고 자기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TSMC에 이제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제조는. 근데 테슬라만 그러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다 똑같죠. 자기가 자기네 칩 만들고 싶어요. 그걸 뭐 NPU라 그러나요? 그런 이제 메모리와 저 비메모리가 합쳐진 이제 그런 또 AI 반도체들을 지금 개발 중인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만들었어요. 설계해가지고. 근데 누가 만들어줘야 되죠? 최종적으로 파운드리. 삼성 아니면 TSMC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가는 거는 삼성한테도 나중에 파운드리 기회가 와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제가 괜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빅테크들도 원한단 말이에요. 자기네 거 자기가 만들고 싶어요. 엔비디아에 너무 의존하고 싶지 않은 거죠. 특히 AI 반도체는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쉬운 게 삼성이 좀 TSMC에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안 돼요. 냉정하게. 근데 지금 그래서 계속 지금 후공정 패키징. 그래서 후공정 패키징 투자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PSK 홀딩스니 뭐 인텍플러스 이런 기업들 이오테크닉스 괜히 가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 투자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이쪽에 승부 걸어야 되니까 2.5D 패키징, 하이브리드 패키징 우리 다 배웠죠. HBM 이게 패키징하는 거, 이게 증착하고 서로 연결하고, 이게 큰 그림이거든요, 되게. 근데 삼성이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꼭 성공해야 우리나라 지수도 나중에 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삼성전자 저도 계속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저런 이제 분위기는 삼성한테는 우호적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I GPU 수요가 증가하는데 여기 당연히 HBM 들어가죠. 그러니까 삼성이 좋은 점은요, 저거를 저 HBM 있죠.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만드는 그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요거랑 저 HBM 붙이잖아요. 그걸 하나의 세트거든요. 그걸 사실 이제 TSMC가 만들어줘요. 근데 삼성은 메모리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삼성은 HBM도 만드는데 주문이 들어와요. 그럼 이걸 붙여가지고 만들어줘요.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 TSMC는 HBM 못 만들잖아요. 그죠? 저런 거 이제 하이닉스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삼성한테 기회가 좀 많지 않나. 근데 잘해야죠, 삼성이. 결론은 자기가 잘해야죠. 아무튼 내년에 HBM3는 22%까지 비중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갔다 와서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이나 일본 기업 방문하고, 스마트폰은 역성장 불가피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리퍼비시폰 중고폰 있죠, 깨끗하게 만들어서 재판매,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폰이 잘 안 팔립니다. 그나마 애플은 잘 팔리죠. 애플은 워낙 충성 고객이 있는데 삼성 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체 주기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엣지 있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뭐냐면 폴더블 폰이라든가 새롭게. 이번 폴더블 폰 크기 커지죠. 앞에 화면.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스마트폰은 이제 애플이 폴디드 줌 뒤에 들어가는 이제 광학 줌이 들어가죠. 옛날에 없었던. 그러니까 스마트폰 내에서도 없는 거 중에 이제 새로 생기는 것들, 그런 걸 보셔야 되겠죠. 아니면 스마트폰이 안 되면 우리 공부 지난주 했잖아요. 이젠 전장이 더 커진다. 자동차 쪽이 스마트폰 부품보다. 그럼 그쪽으로 가는 회사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고 너무 스마트폰 비중이 높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기업은 도태됩니다. 왜? 시장이 죽으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D램 산업은 이제 3분기부터 공급이 줄면서 현물 가격 아마 3분기부터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사이클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산이 좀 많아서 과거랑 다르게.
이번에는 예전보다 공급을 더 줄였기 때문에 좀 오래 갈 것 같다. 그리고 파운드리 투자는 4.3% 감소한 올해 좀 감소할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칩은 TSMC가 다 생산할 것 같고요. TSMC와 디자인하우스 간의 효율적 협업군, 이게 좀 부러워요. 대만이 잘하는 게 TSMC랑 아까 디자인하우스 기억나요? AD테크 중간에 재료 짜주고 양복 재료, 예, 스케줄 짜주고 어떻게 만들지 그런 거 해주는 업체가 중간에 있습니다. 디자인하우스. 예, 그게 잘 돼 있대요, 구조가. 그러니까 삼성도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죠. 소니가 이미지 센서가 아마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좀 언급을 해줬고, 특히 자동차 쪽이 좋아진대요. 이건 뭐 이구동성으로 다 좋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카메라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자동차 2배 이상 성장하고 있고, 이비대는 플립칩 BGA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인텔 쪽에. 저 플립칩 BGA는 서버 자동차에 다 들어가는 기판인데 뭐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기 엔비디아랑 AI가 지금 계속 호황인데 거기에 저 플립칩 BGA 큰 기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낸드의 구조적 수요 감소, 모바일은 안 좋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차익 실현에 나서지 말고 계속 반도체 보유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수요 반등해도 공급은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아마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 설비 투자 축소하는 건 25년도 산업 수급을 또 개선시키는 촉매가 될 것 같다,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상반기까지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직전 사이클처럼 디램 가격이 옛날에는요 오르면요 피크아웃 치고 주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고 이번엔 좀 길어질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많이 줄은 것도 있지만 저 HBM, 그리고 삼성은 파운드리. 진짜 이번엔 좀 제발 파운드리에서 뭔가 좀 TSMC랑 한번 좀 대등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뭐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또 이게 뭐 이제 국뽕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삼성이 잘하면 좋죠. 우리나라 증시도 좋아지고 TSMC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근데 아직은 어렵죠. 인정할 건 해야 되지만, 요게 12단짜리 저도 한번 제가 직접 그림 그려봤던 건데, 여기 12단 HBM 12개 메모리 칩을 이렇게 TSV로 구멍 뚫어가지고 쫙 한 거죠. 여기 들어가는 각종 부품 뭐 장비 회사들 주가가 날아가 버렸죠. 예.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인터포즈 들어가죠. 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학 리스크를 모두가 알면 바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 에너지 가격은 이제 더는 안 빠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안정된다.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유가 같은 거. 다만 크게도 못 오른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좀 오르긴 하는데 올라도 $80 이상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더 안 나빠지는 건 중국 경기 좀 살아나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유가가 저 위를 뚫어서 $100 갈 재료는 없잖아요. 중국이 엄청 좋으면 또 모르지만 공급이 확 줄거나.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에너지 시장 안정화되고 계속 전력 대란 우려는 이제 해소됐고, 화학업종한테 좋은 거죠, 이 부분은. 예, 화학은 왜 좋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원가 부담이 또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비용 절감 측면에선 좋고, 또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 전력 공급이 이제 이게 아무튼 전력비가 엄청 떨어졌대요. 그래서 전력 공급 충분하다. 그래서 작년에 유럽 화학업체들 60%가 생산 차질 빚었는데 이런 건 이제 해소됐다. 유럽 경기에도 되게 좋죠. 물류비 완화됐고. 다만 중국은 리오프닝이 기대에 못 미쳤죠. 가전제품이 좋아야 화학이 좋은데 그것도 수요가 안 좋고, 부동산이 살아나야 돼요. 부동산이 매매가 잘 되고 호황이어야 가전제품 수요가 늘어나죠, 당연히. 예, 근데 여기서 더 악화되지는 않겠다. 예, 경기부양책 한번 기다려보자. 상저하고고, 공급이 문제지만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화학업종은 공급 부담 계속된 거 아시죠? 증설 막 몇 년간 했거든요. 작년에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됐고, 예, 그래서 과잉 공급이 당장 해소되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5, 6%씩 증가했대요. 수요는 3.7%.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누적돼서 막 쌓이는 거죠. 그렇다고 수요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중국이 또 한 가지 뼈아픈 게 자기네가 직접 하니까 증설을 자기네가 자급하고 한국에서 수입을 잘 안 하고, 이러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급 경쟁 우려는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이제 2020년부터 시작된 증설 사이클에 좀 마지막 해고, 그래서 내년엔 좀 공급 과잉 이슈는 해소돼요. 확실히 내년엔 증설이 별로 없어요. 수요보다 공급이 적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그러니까 내년을 본다면 화학주도 한 번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올라올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보다는 지금 좀 버티는 구간 같고요. 단 그게 어느 시점인지 알 수는 없고 좀 기다려 봐야죠. 그래서 더 나쁠 건 없다. 밸류도 싸고. 근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나쁘진 않겠지만 변해야 된다. 석유화학에서도.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분기 화학업종 영업이익이 42% 증가할 텐데 이 배터리나 태양광도 포함되잖아요. 근데 그거 제외하면 2019년 절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번 다운 사이클은 체질 개선과 신사업 차별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 사이클 때 결국 가만히 있는 기업은 안 된다는 겁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대단한 기업 중에 하나가 롯데정밀이에요. 흑자 내고 있잖아요. LG화학, 하나솔루션, 배터리, 태양광 잘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기초화학 부분도 이제 서서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성장 모멘텀을 가리던 불확실성도 해소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화학 업황은 개선될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신사업이 성과 나느냐가 성패를 결정짓는다. 롯데케미칼은 동박 사위업체 일진머티리얼즈 인수했는데 성과까지는 좀 시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인수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성장해야 되니까. 다만 여기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지, 성과를 내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이제 증설 통해 가지고 양극재 매출, 첨단 소재 부분에서 뭐 아시겠지만 LG화학은 이제는 화학회사라기보다는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회사죠. 잘하고 있고, 예, 분리막 사업도 진출할 것 같고, 예, 또 재활용 폐배터리 사업까지도 이제 지분 투자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그린 소재, 기존의 전통적 석유화학에서, 근데 그린 소재가 이 생산 능력도 증가했지만 이익률이 되게 좋아요. 19%. 어제 우리 공부해봤죠. 근데도 주가가 싸니까. 그러니까 참 롯데정밀은 그게 매력이에요. 예, 밸류도 낮다.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뭐죠? 탄소섬유가 핵심이죠. 예. 그래서 항공기 자동차에 쓰이는 이걸 되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타이어 코드만 만들었으면 그저 그런 회사가 됐겠죠. 근데 탄소섬유를 오래전부터 연구해서 결국엔 국산화 시켰고, 예, 되게 잘했고 기술력 진입 장벽도 되게 높아요. 고성능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는 누가 봐도 구조적 성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주를 선택한다면 결국 이게 구조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잘 선별해야 되겠죠. 근데 탄소섬유는 종류가 여러 개인데 인장 강도에 따라 T300, T700, T1000, T1200 높을수록 등급이 좋은데 중국은 T300급이래요. 골프채나 낚시 등에 쓰이는 거 있죠. 그거 약간 저부가 같이 제품들. 그리고 T700은 이제 효성 첨단은 T700이 주력인데 중국은 못해요. 예, 중국은 아랫등급이고, 그리고 T1000급은 작년에 개발 성공했습니다. T700은 이제 수소연료 탱크 있죠. 이런 거. CNG 탱크. 예. 그 천연가스 압축한 그거 담는 용기예요, 용기. 예. 근데 이제 이번 작년에 T1000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 이거를 했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죠. 자동차 경량화 소재, 풍력 블레이드. 이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풍력 비중이 제일 높아요. 저 블레이드 이쪽에 탄소섬유 수요 중에 여기 진출하기 시작할 수 있겠죠. 가장 상단은 항공우주입니다. 이제 거기까지도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해상 풍력이나 이런 데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풍력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항공기도 민항기 같은 경우는 탄소섬유 비중이 5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탄소섬유 시장에서 중국 제외하고는 탑5입니다. 영업이익률 20% 이상 추정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도 20-30% 나와요, 이익률이. 그 증설하고 있죠. 6,500톤, 내년에 9,000톤, 14,000톤, 24,000톤. 그래서 28년에는 2위가 될 거다. 요 내용이고, 그래서 또 T1000 개발해서 14,000톤 증설하는데 그거 일정을 좀 1년 더 앞당겼다고 합니다. 아무튼 석유 수요 둔화에 대해 오펙은 감산으로 대응했고, 미국도 전략 비축유 방출 아니라 이제 매입해야 돼요. 그래서 유가는 더는 안 빠진다. 수요가 좀 있으니까 아마 사줄 것 같고, 전력 가격 안정됐고, 일부 국가는 정력 요금이 마이너스 같아요. 이게 상상이 가세요? 네. 그리고
에틸렌 공급은 너무 많았고 이게 공급 강입니다. 이 반대가 수요에서 공급 뺀 거거든요. 중국은 자기네가 직접 다 해요. 예, 증설 물량의 70%가 중국 겁니다. 예, 화학 제품 수출 그러니까 안 되죠. 중국 쪽 보이시죠? 에틸렌 그래서 스프레드는 여기서 마진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더는 안 나빠질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좋아지기도 좀 어렵다.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밸류도 싸고 여기서 더 나쁠 게 뭐가 있냐. 근데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이제 더 안 나쁜데 엣지 있는 걸 찾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롯데 정밀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수섬유 이것도 이거 그리고 이제 여기 윤지호 대표님이 갑자기 나왔는데 아니 오늘 그 텔레그램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누가 캡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워드 막스가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언급했던 의욕이 넘치는 매수자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벌써 상승 시각에서 발 빼는 이들이 나오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강세장인데 보수적으로 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진짜 많더라고요. 그게 참 옛날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내가 보기엔 과열을 이야기할 시기는 전혀 아니다. 굉장히 윤지호 센터장님 좋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윤지호 센터장님을 되게 좀 좋게 보는 게 어쨌든 소신 있으시고 또 잘하시잖아요. 예, 잘 맞추셨고 그러니까 시황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윤지호 센터장님이 뭐 국내에서 예, 가장 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표님이시죠. 센터장님이 아니시고 네, 지난 몇 년간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예, 시황은 정말 잘 보십니다. 예. 근데 아무튼 여전히 본인이 보시기엔 아직도 이렇게 매수하려는 의지들이 없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강세로 본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수가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는 좀 안 좋았습니다. 어제 급등 후에 오늘 조금 쉬어갔습니다. 마이너스 좀 기록했고 코스닥은 막판에 좀 반전해서 조금 강보합 정도에서 잘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은 좀 팔았고요. 오늘도 외국인은 뭘 샀냐? 예, 주로 산 거는 그 전기전자. 여전히 반도체 러브를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러브콜을 어마어마하게 보내고 있고 자동차 좀 샀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은 오늘 주식을 많이 팔았지만 자동차 위주로 샀고 전기전자 또 반대로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완전히 반대죠. 그리고 오늘 섹터는 조선주의 날이었어요. 조선 기자재가 불을 뿜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HSD 엔진이 8%, 예. 하이로 코리아, 태광 다 좋았고 조선도 좋았고요. 예, 오늘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피팅 업체들 다 급등했고 그다음에 이제 리비안 관련주 좋았고요. 히토류는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한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포스코인터가 좋았어요. 포스코인터 쪽도 이제 그쪽 히토류 약간 좀 관련돼 있죠. 거기 구동 모터가 페라이트 그거 이제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오늘 좋았고요. 반도체 재료는 KNJ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독산화이 메탈도 예전에 누가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그죠? 참 못 갔어요. 근데 주가 숄더벌 범프 아시죠? 범프 만드는 기업이죠. 정말 못 갔습니다. 주가가. 기억나죠? 예. 근데 저도 이게 숄더볼 쪽인데 참 주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뒤늦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실적이 그동안 안 좋았죠. 이제 좀 뒤늦게 그 HBM과 좀 연동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KNJ 좋았고 샘 CNS도 오늘 많이 갔고 워닝 머티리얼, DNF 이런 기업들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여전히 좋고요. 예. 물론 오늘은 좀 차별화가 됐지만 그리고 오늘은 PCB 업체들 좋았습니다. 오늘 뭐 TLB 예.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주 아까 예, 포스코인터 같은 그쪽 속해 있는 기업들인데 오늘 뭐 삼화전자 자동차 부품 좋았고요. 반도체 장비도 오늘 견조했습니다. 오늘은 네오셈, 예, 저스템, 예, GST 이런 기업들 또 에로티베켐이 좋았네요. 오늘 그리고 2차전지 장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에이프로 저번에 그 주민호 연구원님 지난주 보고서 기억나시죠? 이익률 돌아선다. 예, 그리고 원준이 오늘 좀 오랜만에 올랐고요. 하나기술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좋았어요. 오늘 YG엔터 JYP가 다시 급등세 전환됐고 스마트폰 관련주도 오늘 드림텍
드림텍은 뭐 합병 이슈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낸드 관련주 오늘 좋았습니다. 풍력도 오늘 일부 기업들 조금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OLED 관련주도 오늘 조금 올라왔네요. 근데 이건 뭐 OLED 하긴 좀 그렇고 덕산네오룩스 말고는 대부분 좀 그쪽이죠. 그 반도체 쪽. 예. 그리고 종합상사 오늘 포스코인터만 그냥 독보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좀 부진한 거는 이 롯데쇼핑도 이게 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이쪽 유통주 있죠. 국내 유통주가 다 손절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예, 내수 안 좋다 막 이러면서 버리는 분위기입니다. 완전히. 예, 근데 버리실 필요까지는 없고 또 하반기 되면 반전 나올 수 있고요. 다만 국내 내수주를 지금 너무 안 좋게 봐요. 다들. 예, 왜냐하면 해외로 가니까. 그래서 엔화가 강세 전환해야 돼요. 엔화가 요새 오늘도 빠졌죠. 그래서 오늘 아까 뭐 얼마였죠? 900원 깨졌던 것 같은데. 예. 더 좋은 엔테크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뭐라 그럴까요? 예. 엔화가 너무 약하면 해외여행을 많이 가니까 내수주한테는 좀 불리합니다. 근데 저게 나중에 바뀌면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염두에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때 내수주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를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석유화학도 여전히 안 좋습니다. 오늘은 뭐 이노베이션 빼고는 다 안 좋았네요. 뭐 금호석유, 효성화, 대한유화 뭐 여전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석유화학은 아직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보험주 안 좋았고 오늘 건설주도 다시 좀 빠져버리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전히 좀 어렵고요. 게임주도 여전히 어렵고 예, 네오이즈가 최근에 좀 급락했다가 오늘은 좀 반등했고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오늘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올랐었죠. 카메라 부품주가.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은 어제 좋았죠. 어제는 급등했는데 오늘은 리튬주들이 일단 이제 금양은 좀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뭐 하이드로 리튬, 세비캠, 뭐 에코프로 어제 급등하고 오늘은 조금 빠진 것 같고요. 인터넷 대표주도 어제 상승 이어가질 못했습니다. 면세점도 아직 좀 부진하고 네. 네옴시티 관련주도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했네요. 페인트 뭐 AI 챗봇 관련주도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좀 부진했어요. 네. 그래서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어제랑은 그냥 180도 시장이 완전히 좀 달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만 한번 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은 좋았죠.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시총 상위 기업 중에 독보적이었고 그리고 예, 현대중공업 좀 괜찮았고요. 하이브 좋았고 고려아연은 좀 실적 부진 우려가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좀 보고서 그렇게 내용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2분기 좀 중국 경기 안 좋다 보니까 실적 우려가 있다는 건 좀 염두에 두세요. 예, 그래서 주가가 이제 저평가 레벨로는 가고 있는데 모멘텀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역시 뭐 아마 실적 때문 아닌가 싶긴 한데 정확하게 뭐 내용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굳이 오늘 6% 빠져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악재 나온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극과 극입니다. 지금 쏠림 현상이 너무나 심하죠. 카카오페이 급락했고 압수수색 우려가 있고요. 증권주, 건설주, 게임주, 화학주 안 좋았고 반면 오늘은 조선주의 날이었죠. 예, 게임주 다 급락했습니다. 게임주가 오늘 다 문매를 맞았어요. 뭐 오른 기업은 거의 찾기가 어렵고요. SM 같은 이제 엔터주 좋았고 전력기기 여전히 좋고 음식료는 좀 빠졌습니다. 예, 루닛이 다시 급등해 버렸고요. 그리고 롯데쇼핑 같은 유통주 급락해 버렸고 SL은 요새 굉장히 좋죠. 예, 꾸준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덴티움 다시 반등했고 대덕전자가 요새 분위기 좋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드라마 제작사도 여전히 안 좋습니다.
두산도 많이 빠집니다. 두산도 로봇 관련주인데 참 힘을 못 쓰더라고요. 여전히 부진하고 이오테크닉스는 조금 올랐고요. 네. 아무튼 오늘 요 정도 흐름으로 좀 시장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안 좋았습니다. 사실 코스닥도 에코프로비엠이 올라서 그런 거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지수 올랐는데 하락이 훨씬 많죠. 그래서 증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너무 극과 극이죠. 수출준 좋은데 이 중국 비중 높고 내수 비중 높은 기업들은 그냥 문매를 맞고 있어요. 그게 이제 외국인 때문이에요. 외국인들이 이게 선택을 해요. 다 사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흐름이 좀 완화돼야 되는데 그럴 때까지는 좀 이 현상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엔화가 좀 강해져야 되겠죠. 그래야 내수주한테도 조금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뭐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속 뭐 저도 뭐 마찬가지고 중간중간 저는 조정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강세장 기조를 버릴 필요는 없다. 계속 저희 이제 이베스트 의견처럼 상고하고 전략 유지하고 그리고 제발 저를 사칭하는 거라든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자를 보낼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연락처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사칭 문자 조심하시고 그리고 누가 뭐 계좌 맡아서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차명을 해줘.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직접 꼭 자기 판단에 다시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뭐 그런 거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오전에 일단 라이브 시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